예전에 말이야, 최영이라는 분이 계셨어. 최영이. 전 세계를 떠돌면서 맞짱을 뜨신 분이지. 너 소냐? 나 최영이야. 그리고 그냥 솥불 딱 잡고 무조건 갈아들어. 솥불 빠개질 때까지. 검찰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방문 조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박 전 대통령이 수사 과정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들어서 진술 자체를 거부하면서 조사는 무산됐습니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까지 거부하면서 구치소 안에서 뭘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오늘도 조사, 그러니까 면접은 했지만, 그렇죠. 면담은 했지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소환을 했습니다. 구치소에 지금 수감 중이기 때문에 소환을 하면 원래 가는 게 맞는데요. 가지 않기 때문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청으로 결국은 검사들이, 수사관들이 지금 구치소에 방문한 건데, 방문한다 하더라도 뭐 일반인이라면 거부하지 않겠지만 전직 대통령이기도 하고 해서 본인이 지금 거부하는 상황이고요. 네. 아마 몇 차례 정도 더 시도를 할 걸로 보여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계속 만약 거부를 한다 그러면 어차피 조사한다 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거기 때문에 네.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방문 조사 때는 혼자 면담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변호사가 옆에 동행할 수 있는 건가요?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변호사를 안 만나려고 그래요. 국선 변호인들이 한 5명 선임이 돼 있는데 네. 국선 변호인하고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고립무원 같아요. 책 같은 거를 보고 있는데 누구도 안 만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조사도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유종 기자, 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어떤 책을 읽고 있는 겁니까? 우리 흔히 알려진 대하 소설의 객주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김주영 소설가가 쓴 책인데 19세기 말 보부상 천봉삼의 얘기를 다룬 소설입니다. 내용은요, 역경, 그 당시의 서민들의 애환을 다루고 있고 결국에 역경을 극복해 나가고 그 성장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만화도 보고 있는데요. 최배달의 일대기를 그린 바람의 파이터라는 만화입니다. 그 바람의 파이터는요, 최배달이라는 분이 공수극진 가라데를 창시한 그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일본에 16살 때 일제강점기 때 건너가서 어려움을 겪고 하지만 자신의 그 여러 가지 업적을 쌓으면서 현재 2천만 명이 넘는 후배들, 그 제자들을 양성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영화로도 많이 제작이 되었고 이런 것들을 읽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읽는 이유 자신도 여러 가지 역경을 극복하면서 훗날을 도모해보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주종 기자가 역경을 딛고 훗날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보인다 했는데 허만섭 차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역경이 과연 무엇일까? 네. 무엇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역경으로 비칠까라고 우리가 좀 짐작을 해봐야 되는데 네. 그건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나에서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수사와 재판이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본인은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에는 아마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인의 구속 기간이 연장될 때 이거 좀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연장될 때 굉장히 거기서 격앙을 했고 네. 두 번째는 이게 그 재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일주일에 뭐 4번씩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게 피의자의 인권이라든지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라고 네. 이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뭐 그 재판 과정에서의 뭐 태블릿 PC라든지 뭐 재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본인으로서는 나는 돈 한 푼도 안 받았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그 본인의 역경을 갖다가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런 책을 보면서 이걸 또 그 주인공들이 역경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네.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그래도 지금 또 간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뭐 본인의 의지이고 하니까요. 자, 이유종 기자. 예.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람의 파이터라는 저 책은요. 사실 젊은 남성들이 즐겨 읽는 만화 또는 영화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은 도대체 누가 골라주는 거고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고르는 걸까요? 이 책은 누가 갖다 줍니까? 지금 방문 기록 자체가 제로. 아무도 방문하지 않는 걸로 지금 공식적으로는 돼 있는데 누가 이런 책들을 넣어주는 겁니까? 네, 실제로 이게 누가
여태까지 방문 개식 제로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변호인도 접견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그 이전에도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유영하 변호사와 좀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네. 그쪽에 있는 직원들이 이런 책들을 골라서 넣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국선 변호인들조차도 만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심정주 차장의 이야기 어떻습니까? 여전히 네. 아직 어떤 소통과 이 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구치소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면 말이 안 되겠죠. 아하. 기본적으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게 만약에 정치적 탄압이다. 내가 외부에서 누가 나를 못 만나게 해서 내가 탄압받고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아웅산 수치여사라든지 옛날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라든지 정부에서 뭔가 이렇게 딱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안 만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그 청와대 관저에서 생활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여줬던 모습하고 어떻게 보면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앞서서 박 전 대통령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면서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실무기구에 진정서를 넣었던 MH그룹이라는 곳 기억하시죠? 이 관계자들도요. 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 도움으로 또는 요구로 박 전 대통령을 계속 돕고는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박 전 대통령을 만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MH그룹 대표의 지난 목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Because your group is not 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group. Some people are puzzled by the fact that it's the case of her human rights violation is represented by a private firm. Not much can be done with the limited resources that are available to NGOs. And for that reason, I decided to start my own group in order to take on high-profile cases and to make change in a big way. Is she supportive of your position and your I can't speak for her, and I'm not able to answer that question. 자, 이런 가운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비선 보고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오늘 청구를 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구속 적부심 자체가 이제 뭐 김관진 예전 실장 같은 경우는 받아들인 적이 있는데 구속 적부심은 큰 상황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적부심을 받기 좀 어렵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법률가다 보니까 내가 받았던 구속이 타당한지 다시 적부를 다시 한번 심사해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네. 글쎄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구속 적부심하면 김관진 전 장관이 생각이 그렇죠. 납니다. 왜냐하면 그걸 계기로 나왔잖아요. 그때 김관진 장관이 하니까 그 다음에 임관빈 전 그렇죠. 정책실장이 또 했었거든요. 네. 그 건하고 이 건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네, 네. 글쎄요. 뭐 만약에 또 이를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법원이 혼란이 일어납니다. 네. 영장 판사들 계속 내주는데 적부심하면 또 풀어주고 그게 다른 법원도 똑같은 서울중앙법원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글쎄 뭐 다른 어떤 사유가 변경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뉴스탑10 오늘의 6번째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